삼성의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의 암호센스에 무선 충전 모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암호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암호센스는 무선 충전, 차폐시트, 무선 충전 안테나 등 소재,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2,400원에서 15,200원입니다. 월요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일 뒤인 금요일 환불이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6월 25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함께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SD바이오센서의 청약이 7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수요일은 암호센스 단독으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한해운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한해운 공모에 참여하시면 환불은 2일 뒤인 목요일이 됩니다. 암호센스와 대한해운의 일정이 겹치므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69만 4,965주이고 최고 청약 한도는 약 10%인 69,400주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반 고객 및 우대 고객의 최고 청약 한도가 동일합니다.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인 15,200원으로 결정이 될 경우 최고 청약 한도 69,400주에 청약 증거금은 5억 2,744만 원이 됩니다. 공모가 밴드 하단인 12,4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될 경우 최고 청약 한도의 청약 증거금은 4억 3,028만 원이 됩니다.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되어도 이번 청약의 한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는 10주입니다. 균등 배정만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10주만 청약하시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 계좌는 청약 마지막 날까지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암호센스의 주요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센스는 무선 충전, LTCC 세라믹 소재, IoT 디바이스, 비대면 어플리케이션, 모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무선 충전 차폐시트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매출이 상당 부분 줄었지만 무선 충전 차폐시트의 매출이 암호센스의 가장 큰 매출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 큰 매출은 무선 충전 모듈입니다. 2019년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지만 2020년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암호센스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무선 충전 차폐시트와 무선 충전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충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짧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연결된 전기는 내장된 코일에 흐르게 됩니다. 전기가 코일을 따라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흘러 자기장이 발생된 상태에서 똑같이 코일이 있는 대상을 가까이 가져가면 해당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전류를 이용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둘 다 코일이 있고 한쪽엔 전류를 흐르고 한쪽은 전류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통카드가 바로 무선 충전의 원리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안에는 건전지나 배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카드가 동작하기 위해선 교통카드 안에 있는 IC 칩을 작동시킬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해당 IC 칩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역에 위치한 장치 내부에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코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분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를 둘러싼 코일이 존재합니다. 평상시엔 전기가 없어 동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장비에 가까이 다가갈 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해당 전류가 IC 칩에 공급되어 교통카드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덕션 레인지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덕션 레인지 안에는 코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덕션 레인지엔 손을 갖다 대도 뜨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와 같은 성분은 자기장에 반응하여 용기가 가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인지에 상판이 가열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자체를 가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덕션 레인지는 철 재질로 된 냄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H 압력밥솥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IH 압력밥솥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압력밥솥은 밥솥이 닿는 하단에 열판이 있어 밥솥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IH 압력밥솥은 밥솥이 닿는 부분에 코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밥솥 전체가 가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의 코일에서 전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내에 있는 코일에서 유도전류가 흘러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내에는 매우 많은 전기 장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민감한 다른 장비에는 전자기장이 통하지 않게 하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품을 차페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페시트가 있어야 무선 충전의 효율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는 곳엔 무선 충전 차페시트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갤럭시 S4와 S5에서도 도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충전이 배터리 커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갤럭시 S6가 나오면서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스마트폰 자체에 무선 충전 기능이 내장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모센스의 무선 충전 차폐 기술이 갤럭시 S6부터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품이 무선 충전 차폐시트입니다. 아모센스는 갤럭시 S6부터 S20까지 그리고 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삼성 스마트폰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모센스의 무선 충전 차페시트는 기존 방식에 비해 성능에 우위가 있는 방식입니다. 차페시트의 성능을 알 수 있는 투자율로 보면 아모센스의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공법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센스의 특허는 어느 정도 우위가 있는 특허인 것 같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출원이 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특허는 2033년 12월 13일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모센스는 특허를 바탕으로 갤럭시 S6 이후 차폐 필름을 공급해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회사는 한 곳에만 부품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벤더 이원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해당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 등 공급업체에 아모센스의 기술을 라이선스한 후에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선 충전을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110V나 220V 같은 가정용 전기를 전자기장으로 바꾸는 부분을 TX라고 하고 코일에 수신된 유도전류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직류전기로 변환하는 모듈을 RX라고 합니다. 아모센스는 무선 충전과 관련된 모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의 무선 충전 모듈이 적용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에 아모센스의 무선 충전 모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아모센스가 해당 모듈을 100%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벤더 이원화 정책에 따라 현재는 전체 규모의 65%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출시가 예정된 구글 와치에 사용되는 모듈의 1차 벤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일부 태블릿에서 지원하는 무선 충전에도 아모센스의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이온에도 아모센스의 무선 충전 차페시트와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갤럭시북 이온에는 스마트폰을 얹어 놓으면 전원을 무선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아모센스의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모센스의 투자 설명서에서는 웨어러블 시장에서 당사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등이며 시장 1위 업체인 A사를 주요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 1위 업체인 A사는 누가 봐도 애플일 것입니다. 실제로 애플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분쟁 광물 정책을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애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무장단체의 지원금이나 수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쟁 광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당 정책은 갖추었지만 실제 애플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에는 이외에도 매우 많은 제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핫한 차세대 전장 관련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는 매출은 매우 미미하고 기대되는 사업 아이템들은 아직 개발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4세대 전장과 관련된 매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적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센스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2,400원에서 15,200원입니다.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이 25,510원인 걸 감안해보면 할인율이 약 40%에서 26.02%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일단 주당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당 평가가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할인율이 높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센스의 평가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추정 단기순이익이 2023년 추정 단기순이익입니다. 즉 실제로 기록한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2023년 추정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지만 실제 단기순이익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매우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단기순이익 232억이 가능할지는 2017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실제 달성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매출이 578억, 2018년 매출은 약 20% 줄어든 465억, 2019년 매출은 33% 증가된 62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다시 29.7%가 줄어든 436억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1분기까지 매출은 92억 원입니다. 단순히 곱하기 4를 해 단순 2021년 매출을 추정한다면 2020년보다도 낮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매출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까지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센스가 밝힌 예상 매출은 2021년에는 기존 최고치를 능가하고 2022년에 거의 2배 성장을 기록한 후 2023년엔 다시 그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하고 하락되었던 매출이 상장 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정말 2021년 이후에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된 부분별 매출과 2023년까지 예상된 부분별 매출을 살펴보면 결국 무선 충전 모듈과 차패시티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두 주요 매출 분야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야만 예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선 충전 차패시티의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아모센스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성장하던 스마트폰 시장은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교체 시기가 늘어나면서 판매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망에 따르면 5G가 본격화되고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의 스마트폰 중에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고가의 모델에만 무선 충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제품의 매출이 줄어들고 저가 모델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저가형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손떨림 방지 카메라에서 무선 충전까지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거의 1년 전 기사지만 현재 판매되는 갤럭시 A 제품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고 갤럭시 A에도 무선 충전이 도입된다면 아모센스의 차패시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선 충전 모듈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모센스 무선 충전 모듈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삼성의 무선 이어폰입니다. 전망에 따르면 매년 90% 이상씩 무선 이어폰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이어폰 매출 1위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과 샤오미의 뒤를 이어 3위인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애플이 조금 줄어들고 샤오미와 삼성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선 이어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무선 충전 모듈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다른 회사에도 많이 납품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차패시티와 무선 충전 모듈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7년 개당 586원에 납품되었던 무선 충전 차패시티는 지속적으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283원으로 4년 전에 비해 2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선 충전 모듈도 지속적으로 단가가 인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단가가 인하되고 있기에 그만큼 판매량이 늘지 않는다면 매출은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 차패시티의 생산 능력은 가동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생산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무선 충전 모듈의 가동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 볼 때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무선 충전 차패시티의 매출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기존 주주 중 8.94%가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모주주들이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한 주주입니다.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상단인 15,2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약 1,700억 원이 됩니다. 유통가능 비율 32.52%를 고려하면 유통가능 총액은 553억 원이 됩니다. 만약 공모가 하단인 12,4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약 1,388억 원이 됩니다. 유통가능 비율을 감안한 유통가능 총액은 451억 원이 됩니다. 아모센스에는 전환 우선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29일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모두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환 우선주는 없습니다. 기존 투자했던 내역을 살펴보면 아주 IB 투자가 34만 5,6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 단가는 주당 8,680원입니다. KB 인베스트는 11만 1,12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 단가는 주당 9,000원 수준입니다. IB 투자는 2014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7년 전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아주 취득 단가가 낮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이수거분사채, 주식 매수 선택권은 없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이후 삼형 SNC와 AMD 코리아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공모주 성적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삼형 SNC와 AMD 코리아만 상장 당일 좋은 성적을 기록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상장일 유통총액이 매우 낮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상장일 유통총액이 낮으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센스는 기존 종목들에 비해 시가총액이 크고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있기에 아주 잡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장에서 20%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인 김병규 주주의 지분으로만 발생하였습니다. 공모가가 15,2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구주 매출 대금은 84.5억 원이 됩니다. 최대 주주가 구주 매출을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센스는 적은 유통 물량이 강점이 되기에는 시가총액과 유통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예상순이익을 기반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예상순이익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가 중요한 평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의 최대 매출 품목인 무선충전 차패시트는 아모센스의 특허와 기술적 장벽이 있는 주요 사업 분야입니다. 갤럭시 S6로 화려하게 데뷔하였지만 스마트폰 매출의 역성장과 매년 발생하는 단가 인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G가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고 갤럭시 A 모델에도 무선 충전이 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매출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할 무선 충전 모듈은 현재는 갤럭시 버즈와 같은 무선 이어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벤더 이원화 정책에 따라 독점 공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글 차세대 와치나 아마존 일부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애플에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모센스의 다른 품목인 전장 및 다른 분야에서 예상대로 큰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도 많고 연내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모센스의 상황만 보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이 된다면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차 청약 경쟁률과 우리사주 조합 미달이 발생하는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의 우리사주 조합은 1인당 약 520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물량도 미달이 발생한다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센스에 대해서 잘 따져보시고 좋은 판단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